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154쪽이요. 자, 이제 평가를 할 때,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이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면접을 볼 때, 나중에 어디를 가서 면접을 볼 때 이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54쪽의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자, 할로 이펙트라는 오류가 있어요. 한 가지 요소를 보고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보고 이게 나머지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책에 좀 약간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후광 효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저를 이제 예로 들게요. 자, 저 사람을 보니까 요게 좀 마음에 들어.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나머지 것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후광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반대로, 저 사람 이거 진짜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요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거, 이 후광 효과예요. 여러분 면접을 나중에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이제 지원을 어딘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 후광 효과가 일어나요. 이 후광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돼. 사소한 거라도. 그래야 나머지가 다 좋아 보여요. 이제 이 후광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154쪽의 맨 아래 줄 근접 효과. 자, 근접 효과는 뭐냐면은, 근접 효과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경우에 평가 시기와 가까이 있었던 직원의 행태는 기억이 나는데, 자, 멀리 떨어진 것은 사실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죄송해요. 우리 영상을 촬영하는데 옆에서 이제 소방, 파이어파이터, 소방, 불 끄는 거, 이제 불 끄는 훈련 때문에 이제 소리가 좀 들어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연습을 해요. 소방 훈련 같은 걸 합니다. 자, 이 근접 효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야, 이거 우리 어제 그 사람 봤잖아. 기억 잘 나죠? 너 그 사람 기억나니? 야, 1년 전에? 몰라. 기억 안 나. 이 근접 효과는 가까운 시일에 평가했던 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예전에 했던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주일 전? 기억 안 나는데? 3일 전? 글쎄, 기억 날 듯 말 듯한데 어제는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근접 효과에 빠지게 되면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관대화 경향인데, 155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셋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대화 경향. 대부분의 평가자가 이제 흔히 경험하는데, 관대화 경향. 잘해주자. 이 사람들 다 똑같은데 점수 다 잘 줘야지. 이게 관대화 경향이에요. 자, 마음 넓게 다 잘 주자. 잘 주자는 얘기. 이 관대화 경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156쪽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엄격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엄격화. 나 다 점수 안 줄 거야. 실제로 이런 일 많아요. 다 점수 안 줄 거야. 이런 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릴게요. 평가 대상에 대해 항상 중간 점수를 주는 집중화 경향이 있다. 집중화 뭐예요? 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보통이다. 다 보통이다요. 여러분 설문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 보통이다. 이게 이제 집중화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다 잘해주는, 평가하는 사람이 다 점수를 잘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다 점수를 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냥 다 중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오류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있으면 이 오류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후광 효과.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후광 효과는. 두 번째 근접 효과.
세 번째 관대화 경향 다 잘해주는 거. 네 번째 다 안 잘해 엄격하게 다 그 점수를 안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집중화 경향 다 중간 점수 주는 거. 요겁니다. 자 그리고 157쪽에 사기 관리. 자 사기 관리. 조직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욕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 동기부여요.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동기부여. 여러분 잘했다는 사람 칭찬해줘요. 잘했어. 잘했어. 더 잘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경찰 또는 소방, 군인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복을 입은 분들,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분들은 좀 일을 좀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를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줘야 좀 금방 알아듣거든요. 이 사기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 한 번쯤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믿는데, 축구나 야구 좋아하시는 그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좀 오늘은 좀 운동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운동을 잘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운동하기 싫어요. 그럼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어디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자, 160쪽이요. 보수. 자, 중간 문단입니다. 보수는 일종의 금전적 보상이다. 자, 월급. 당신이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월급을 주겠다. 이게 이제 보수.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이제 월급을 받으실 거, 연봉을 받으실 텐데, 보수. 당연히 공무원도 일했으니까 돈 받아야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3쪽. 자, 맨 위에 줄이요. 공무원 연금제도는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 공무원 연금제도. 자, 그래서 이 퇴직을 하면, 공무원이 이제 나이가 더 퇴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옛날에 저금, 그러니까 옛날에 저축했던 돈을 다 이렇게 모아두는 게 있어요. 모아두는 제도가 있는데, 퇴직을 하면 그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연금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분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은 163쪽에 딱 한 글자가 있어요. 신분보장. 공무원은 법률에 정해진 이유가 아니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고요. 단 164쪽에 이게 이제 공무원은 중요해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충성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쪽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전부 이쪽 사람 말 듣고 이쪽 사람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되는 나라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배워요.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 나라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이거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사행정, 사람을 관리하는, 자, 퍼스널, 인사행정,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행정을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원래 오늘 영상 4개를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돼요.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